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일단 상호관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는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원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주의 한 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산책을 하던 100여 명 중 7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21대 한국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을 총괄하고 있는 국기원이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지부를 개소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자 백악관이 바로 항소했는데요. 여기에 항소법원이 1심 판결 효력도 잠정 중단시키며 일단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소식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1심 판결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과잉이라며 1심 법원을 맹폭한 백악관은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And we fully expect to win this case in court. 백악관은 또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The president has other legal authorities where he can implement tariffs. 현재 진행 중인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상무장관과 재무장관 등도 각국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 saw last week, at the end of the week, 3 that were basically ready for the president's decision. 이번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와 협상, 유예 등으로 오락가락했던 관세 전쟁이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에선 법원 판결로 불안정성만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는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원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으로의 유학 비자 심사는 곧 재개될 거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하버드대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앨런 가버 총장은 연설을 통해 졸업식에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모인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embers of the class of 2025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하버드에 유학생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시도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22일 하버드 내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를 통지했던 국토안보부는 다음 날 법원이 제동을 걸자 28일 또다시 하버드에 해당 프로그램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간의 수명 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절차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추가 시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버드대는 일단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셜미디어 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27일 중단된 유학비자 인터뷰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곧 재개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비자 신청은 지금도 가능하다며 인터뷰 일정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And what I'm told to encourage people to do is to regularly check to see when those spaces open. So as opposed to, let me just say, I would not be recommending that if this was going to be weeks or months. 그러나 중국의 반발에도 중국 공산당이 미국 대학이나 연구를 악용하고 훔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은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하버드 대학교 등 아이비리그 유학생 프로그램 인증을 박탈하는 이유로 주요 지지층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포털 야후 파이낸스는 최근 게시한 논평에서 트럼프를 2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게 만든 원동력은 미국 노동자 계층이 느끼는 소외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기준 미국 유권자의 59%가 대학을 나오지 못했는데 이들 유권자 중 트럼프가 대학을 공격하는 것에 거부감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에게 명문대학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전한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다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포스트와 이코노믹 타임스 등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트럼프 대통령 아들 배런이 하버드대에 지원했다 합격하지 못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비리그를 겨냥해 공격적 정책을 펴는 이유라는 주장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배런은 지난해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배런은 하버드에 지원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미국 내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과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거나 중요 분야를 연구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에 관해 국토안보부와 공격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중국 및 홍콩에서의 모든 비자 신청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정치적 차별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억지스레 취소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정상적 인문 교류를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 정치적 차별 행위는 미국이 일관되게 표방해온 자유, 개방이라는 거짓말을 폭로한 것이라며 미국 스스로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신용을 한 걸음 더 훼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양국 긴장이 고조되면서 2019년 37만여 명에서 2024년 27만 7천여 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이지만 여전히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 대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공관에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신규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국 내 유학생 커뮤니티도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턴과 교환학생을 지낼 수 있는 J1 비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반 기업 연수 인력들까지 전 방위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업이나 연구소 직원들의 미국 연수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유학생과 교환학생, 방문 연구원, 연수자 등에 대한 SNS 검증 과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한동안 입국 비자 인터뷰 일정을 신규로 잡지 말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의 해리 토드 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산책객 100여 명 중 7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격 사건은 지난 28일 밤 워싱턴주 타코마시 교회에 있는 공원에서 발생해 7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경찰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땐 공원 안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직 총격범들이 몇 명인지 알 수 없고 피해자들을 고의로 조준 총격했는지도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9.5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대선보다 2.01%포인트가 높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각 대선 후보들도 어제 일제히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나라의 운명이 국민 손에 달렸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딸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불리하다며 사전투표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다.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역구인 화성 동탄에서 정치 변화에 그런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였고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산단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서민의 삶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후보인지. 사전투표 첫날 전국 투표율은 19.58%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전북, 광주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였습니다. 높은 투표율에 각 당은 서로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높은 투표율로 표출됐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김 후보 지지율도 동반 상승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어제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부실 관리와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준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 건물 밖으로 줄지어 선 시민들 손에 투표 용지가 들려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관외 유권자들이 바로 기표소로 입장하지 못하면서 외부에서 대기한 겁니다. 관외 선거에 투표 참여자들이 몰리면서 벌어진 일인데 일부는 투표용지를 받은 채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기표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이 너무 빨라 대기가 길어져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너무 부실하다. 그런 거는 절대 없어야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건. 중앙선관위는 김용빈 사무총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투표소 관리 부실과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준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분 확인과 기표소 입출입 인원을 조절하지 못한 건 잘못이고 관리상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사전투표자 중 투표지 반출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겠다며 투표소별 투표자 수 공개와 투표함 24시간 CCTV 감시, 공정선거 참관단 도입 등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 마감, 투표 절차 모든 과정을 참관함으로써 과연 투개표 과정에서 어떤 선거 부정이 있는지. 하지만 투표용지 반출 논란으로 선관위가 또다시 부실 선거 관리라는 질타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가 이곳 미국에서도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을 총괄하고 있는 국기원이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지부를 개소했는데 이동섭 국기원장과 시범단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 위로 솟아올라 송판을 가르는 태권도 시범단.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고난이도 시범이 이어지면서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성을 내뱉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국기원 시범단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 개소를 축하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태권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개소식에는 세계 태권도 연맹을 총괄하고 있는 이동섭 국기원장도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부를 중심으로 한 8개 지부를 확장해서 국제 태권도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캘리포니아 개소식에 참석했는데 많은 우리 교민들이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 개소식에서는 K-팝 댄스 공연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이어졌고 한국계 정치인들도 참석해 태권도 세계화를 한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미국은 한국 다음으로 태권도가 활성화된 국가로 분류된다면서 앞으로도 미주 지역에서 태권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태권도 보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기원은 지난해 10월 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의 8개 지부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는 오는 7월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세계 태권도 한마당 행사 개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홍보로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체중 감량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투약한 이후 부분적으로 시력을 잃었다며 오젬픽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8세 마이클은 최근 의사의 추천으로 이형 당뇨 관리를 위해 사용해오던 메트포르민 약에서 오젬픽으로 약을 변경한 뒤 양쪽 시력을 일부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체중은 10파운드 약 4.5kg 줄었지만 시력도 같이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은 오른쪽 시야에서 먼저 문제가 시작됐다며 왼쪽 눈을 감으면 상대방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고 휴대폰 글자조차 읽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젬픽 약을 사용하기 전까지 시력이 2.0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은 실제로 안과 전문의로부터 비동맥성 전방, 허혈,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신경 중풍으로도 불리기도 하는 병으로 통증은 없지만 급작스럽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 치료법이 없습니다. 당뇨병 자체로도 시신경에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최근 덴마크에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젬픽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와 이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오젬픽 사용 이후 시력이 나빠졌다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용자는 마이클뿐만 아니라 10개 주에서 30명이 넘게 발생한 상태로 이들은 오젬픽 제조사인 노보 노디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파커 와이치먼 법률사무소는 이번 소송은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및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의사 및 환자들에게 부작용의 가능성을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 10년 동안 14,000건 이상의 의약품을 리콜한 바 있으며 부작용 관련 호소는 시판 후 수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며 비만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안전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70세 이상 운전자가 5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위해 치러야 했던 필기시험 의무화가 폐지됐습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을 나이가 아닌 운전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인지 능력, 신체 능력을 고려해 운전면허증 갱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모든 시니어는 DMV를 직접 방문해 시력 검사를 통과해야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간질 등 의식 저하, 중증 건망증 등 치매 증상, 당뇨, 정신미약 관련 질환을 앓거나 신체적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젤리 브랜드 하리보가 네덜란드에서 일부 상품에 대마초 성분이 검출돼 전량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식품 소비자 보호 안전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현지에서 해피콜라 피즈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콜라병 모양의 젤리 상품입니다. 네덜란드 식품안전청은 섭취 시 어지럼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젤리가 담긴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영향을 받은 상품은 3봉지지만 예방 차원에서 전량 리콜하기로 했다고 식품청은 설명했습니다. 하리보의 패트릭 텍스 마케팅 부사장은 식품청의 조사를 지원하고 상품 오염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네덜란드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반등했습니다. 어제 약세를 하루 동안의 반짝 하락으로 끝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장은 제대로 탄력받기에 역부족을 보이다 결국 개장 초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줄인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1분기 GDP 잠정치는 3년 만에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4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적 호조와 함께 4개월 최고치로 치솟은 엔비디아 그리고 국가별 상호 관세 무효화 판결은 투자 심리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기대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개장 초 불붙었던 매수 심리가 빠르고 눈에 띄게 가라앉은 건데요. 그럼에도 막판에 투자 심리는 다시 사자 쪽으로 쏠리는 조짐을 보여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졌음을 암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